여러분들이 자소서나 면접에서 굉장히 많은 자동차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잘못된 자동차 용어를 사용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되죠? 바로 면접관이나 자소서 검토관이 이 친구는 자동차 업계에 지원을 하면서 준비가 덜 됐구나 라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확한 자동차 용어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핸들, 본네트, 백미러 같이 잘못된 자동차 용어를 무심코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핸들은 여러분들이 운전대로 많이 착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자동차 손잡이입니다. 본네트, 일본식 영어죠. 백미러는 콩글리시입니다.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자동차 용어를 사용해서 면접관이나 자기소개서 검토관에게 어필을 할 준비가 되셔야 합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쉽게 자동차 용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를 반으로 나눴습니다. 왜 나누냐? 여러분들은 자동차 왼쪽을 레프트 핸드, 오른쪽을 라이트 핸드, LH, RH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러한 이제 마인드셋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왼쪽은 LH, 오른쪽은 RH, 라이트 핸드. 자동차를 가로로 절반 나눠서 앞쪽을 프런트, 뒤쪽을 리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LH, RH 구분을 했죠. 전방 좌측을 프런트 LH, 전방 오른쪽은 프런트 RH, 후방 왼쪽은 리어 LH, 후방 오른쪽은 리어 RH가 됩니다. 자동차를 옆면에서 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필러라고 많이들 부르는데 이 부위가 어디냐면 자동차 천정, 루프를 받치고 있는 기둥을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A 필러, B 필러, C 필러가 됩니다. 필러가 왜 중요하냐? 자동차가 전복이 되거나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한 강성이 필요하겠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필러입니다. 그 다음에 천정 부분이 루프가 되겠죠. 자, 앞에서도 나왔었죠. 백미러,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는 자동차 용어를 사용해서 아웃사이드 미러라고 부르셔야 합니다. 왼쪽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죠? 아웃사이드 미러 LH, 오른쪽에 있으면 아웃사이드 미러 RH가 됩니다. 그 다음에 퓨어 리드, 연료 뚜껑이죠, 여러분들. 이 부분을 퓨어 리드라고 합니다. 연료 뚜껑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앞으로는 퓨어 리드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팬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빗물 빠지죠? 앞바퀴, 뒷바퀴에 팬더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핸들이라는 표현이죠. 맞죠? 여기가 바로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입니다. 전방 좌측 같은 경우에는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프런트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LH가 되겠죠. 이쪽은 리어, 그쵸?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LH가 됩니다. 문은 도어, 휠은 뭐죠? 바퀴를 의미합니다. 자, 프런트 뷰입니다. 전방에서 자동차를 바라봤을 때, 그쵸? 이 부분 본네트라고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 잘못된 표현이죠. 자동차 용어로는 후드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또는 발음 그대로 보닛이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는데 후드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유리, 윈드실드죠. 그 다음에 와이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자동차를 보호하는 전방 범퍼입니다. 프런트 범퍼. 뒤쪽에 있으면 리어 범퍼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앞쪽에 이 큰 그릴, 라디에이터 그릴이라고 부릅니다. 뒤쪽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자동차의 앞유리는 프런트 윈드실드라고 하지만 프런트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뒷유리는 리어 윈드실드,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트렁크 리드라고 표현을 제가 써놨죠. 왜 그러느냐? 이제 승용, 세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리드란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SUV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바로 테일게이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세단은 트렁크 리드, SUV는 테일게이트라는 표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에 다시 리어 범퍼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배기가스가 나오는 곳입니다. 흔히들 많이들 잘못된 표현을 쓰는데 마우라라고 하는데 잘못된 표현이죠. 사실은 테일파이프입니다. 배기가스가 나오는 곳은 테일파이프라는 점. 이제 마우라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업에 있을 때 자동차 부품 엔지니어, 하드웨어 엔지니어로 일을 했을 때 저도 꽤 많은 자동차 전자 제어 장치를 개발을 했는데요. 직접 설계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MCU라고 하죠. CPU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두뇌 같은 역할을 하는 MCU 칩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CPU랑 개념이 같습니다. LDO, 레귤레이터. 얘를 전원을 공급해주는 일정한 공급, 일정한 전원을 공급해주는 장치, 레귤레이터, LDO가 있을 거고요. 각종 통신 반도체들도 있을 겁니다. 그쵸? 그리고 인풋, 입력을 통신 말고 개별 입력을 받기 위한 각종 장치들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만 받으면 뭐하죠? 신호에 대한 출력도 통신을 통해서 보낼 수 있지만 내가 직접 구동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구동 드라이버 반도체들이 필요하죠. 모터를 구동하기 위한 모터 드라이버 IC도 있고요. 램프, 불을 켜기 위한 반도체도 있습니다. 각종 밸브들, 그죠? 코일들을 제어하기 위한 드라이버도 있고요. 다른 전자장치에 전원을 공급하기도 합니다. 각종 수많은 반도체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전자제어 장치가 적게는 20개, 많게는 뭐 7, 80개 이렇게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반도체 숫자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반도체로 어떻게 발전이 돼가고 있는지. 최초의 자동차에 램프가 없었죠? 그렇죠? 램프 달아달라는 소비자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램프 달아줬죠. 전조등 달았습니다. 뭐 처음에는 배터리가 없었겠죠. 이제 엔진 옆에 알터네이터, 발전기를 통해서 했겠지만 저는 배터리로 표현을 했습니다. 배터리에서 전원을 받아서 스위치를 온하면 불이 켜지는 시스템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단순한 구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하죠. 왜? 자동차가 사고가 나요. 사고가 나면 어떻게 나죠? 작은 사고면 상관이 없는데 큰 사고가 나면 차체가 찌그러지면서 안에 있는 배선을 치게 됩니다. 차체가 뭐죠? 마이너스. 그라운드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여기에서 차체와 배선이 붙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쇼트, 과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과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되죠? 불이 납니다. 자동차는 화재는 절대적으로 막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뭐가 장착이 되죠? 바로 퓨즈라는 것이 장착이 됩니다. 퓨즈가 장착이 돼서 과전류가 흐르면 퓨즈를 끊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퓨즈는. 그렇게 해서 화재를 방지하게끔 퓨즈가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순한 구조에서는 사람이 손으로 조작하는 스위치는 그쵸? 빨리 스위치를 닫을 수도 있지만 천천히 닫게 되면 스파크가 튑니다. 스위치가 마모가 되죠. 그쵸?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플러스 소전류로 대전류를 제어하기 위해서 무엇을 쓰게 되죠? 바로 릴레이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릴레이를 이용해서 스위치를 닫으면 코일의 전류가 흐르고 자기장에 의해서 스위치가 닫히게 되고 그렇죠? 로드, 부하가 동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러한 릴레이가 몇 년 동안 쓰였는지 아세요? 거의 4, 50년 동안 릴레이가 주를 이뤘습니다. 아직도 자동차들이 릴레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 전자 반도체로 대체되지는 않았습니다. 수많은 자동차들이 아직도 수많은 릴레이가 장착이 되고 있다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릴레이가 주를 이루지만 이 릴레이를 대체하자는 움직임이 이렇습니다. 무엇으로? 반도체로요. 왜? 릴레이는 기계적인 장치입니다. 수명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쵸? 릴레이 크기도 크고 그쵸? 그 다음에 가격도 비쌉니다. 또 뭐가 있죠? 소음, 동작 소음이 있습니다. 동작을 할 때 딸깍딸깍 소리가 나죠.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개선한 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수명도 릴레이보다 훨씬 깁니다. 반영구적이라고 보셔도 돼요. 크기도 작습니다. 가격도 릴레이보다 저렴하고 무엇보다
소음도 없습니다. 동작할 때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죠. 반도체가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최근에는 이 반도체에 다양한 기능들이 이제 장착이 되기 시작을 하죠. 자체 진단 기능도 갖게 되고 열에 의해서 감지가 되면 자동으로 차단도 하게 되고, 그렇죠? 전류를 감지를 스스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전류 감지해서 MCU에 전달을 해주면 MCU가 과전류가 흐르면 차단도 시키죠. 그렇죠? 반도체가 첨단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퓨즈가 삭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반도체가 그래서 굉장히 최근에는 많이 쓰이고 있다. 대부분 릴레이가 반도체로 교체를 이루고 있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